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 탓인데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지켜보겠다는 심리까지 더해지며 꽁꽁 얼었습니다. 지난 6월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거래량은 6,474건으로 전년보다 41% 급감했습니다. 토론토와 외곽 지역 모두 크게 감소했는데 416 지역은 단독주택을 뺀 모든 주택 거래가 39%에서 42%대로 뚝 끊겼고 905 지역도 모든 형태의 주택 거래가 38%에서 45%대로 급감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집값은 114만여 달러로 한 달 전 121만여 달러보다 6만 6천여 달러 떨어지며 2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1년 전 109만여 달러보단 5% 높은 수준입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146만여 달러로 1년 새 3.5% 상승했고 반단독은 113만여 달러, 93만여 달러인 타운하우스는 8.6%, 콘도도 75만여 달러로 9.3% 올랐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한 달 새 12% 줄어든 가운데 향후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가격 상승 기회는 남아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광역 밴쿠버 시장도 열기가 식었습니다. 광역 밴쿠버 지역의 매매 건수는 2,444채로 전년보다 35%, 전달 대비 16% 감소했으며 지난 10년간 6월의 평균 거래 건수보다 23% 낮은 수준입니다. 모든 주택을 합한 벤치마크 가격은 124만여 달러로 전달보다 2%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가격은 각각 12%와 18%씩, 콘도도 13% 상승했습니다. 밴쿠버 부동산협회는 지난달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구매 예정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 내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두 지역 협회 모두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TD 경제 전문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 거래는 23%, 내년에도 11.9%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집값은 올해 평균 3.8% 올랐다가 내년에 9.4% 하락하고 BC주 역시 올해 3.2% 상승하지만 내년에 8.1% 떨어질 걸로 전문가는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휴가철을 앞두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마케팅 전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숙박요금 할인 등이 있지만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시는 관광객들에게 $100짜리 선불 카드와 $20짜리 스퀘어원 상품 카드를 제공합니다. 구엘프와 런던은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100짜리 카드를 제공해주고 킹스턴은 $100 카드와 연료비 카드도 지원해줍니다. 오타와에서는 연속 3박을 예약할 경우 마지막 날 숙박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고 벌링턴은 1박 시 $50, 2박이면 $100를 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숙박시설에 한해 적어도 2박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 또는 단체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벤트 적용 시기와 프로모 코드, 예약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온주의 주내 관광 산업을 돕기 위해 스테이케이션 텍스 크레딧도 도입됐습니다. 개인 $1,000, 가족 최대 $2,000까지 공제 대상으로 개인 최대 $200, 가족은 최대 $400까지 환급해줍니다. 온주민은 주내 여행지 숙박 영수증을 꼭 챙겨뒀다가 내년 세금 신고 때 제출해야 하며 호텔과 모텔, 리조트와 캠핑장 등이 대상입니다. 최악의 항공 대란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항공편 지연과 결항, 수속 지연, 수화물 분실, 오버부킹까지 이쯤 되면 혼돈의 연속인데 최악이 남았다는 겁니다. 인력 부족에 더해 파업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국경보안국과 보안검색요원, 웨스트젯 직원 등 항공산업 전반에서 힘든 단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사태는 더 악화돼 직원들의 지옥 같은 상황은 물론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도 악몽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정부와 항공사 업계가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에어캐나다가 오버부킹으로 탑승이 불가한 승객에게 현금 2,400달러의 호텔 숙박권을 보상으로 제시했다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델타 승객이 시간과 정신적 피해 등을 합해 보상금으로 현금 10,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에어캐나다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묻지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대나 버스 안에서 괴한에게 화염 공격을 당한 20대 피해 여성이 사투를 벌이다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17일 금요일 낮 12시 반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키플링역 버스 안에서 생면부진 괴한에게 인화성 물질을 뒤집어 쓴 뒤 화염에 휩싸여 2도와 3도 화상을 입고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토론토 살인사건 전담팀이 이번 사건을 맡게 되면서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힌 33세 첸징 노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걸로 전해진 가운데 희생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과 6월 사이 욕대학 캠퍼스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해 소수민족을 겨냥한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해온 33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져 10대 학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월요일인 그제 오후 4시쯤 64에비뉴 13,200블록에 있는 파노라마 리지 고등학교에서 흉기에 찔린 16세 학생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16세와 17세 용의자 2명을 붙잡은 경찰은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 시비 끝에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학교 재학생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엔 킹 조지 블루버드에 있는 데이지인 호텔 주차장에서 남성 한 명이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 지역에서 슈퍼카를 몰고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과속 질주한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욕지역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어제 새벽 2시쯤 7번 고속도로와 킬스트릿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시속 170km로 과속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과속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42세 남성 운전자를 체포해 스턴트 운전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46만 달러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2주간 압수하고 30일 동안 운전을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가 스턴트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법안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인 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 이상 빨리 질주하면 스턴트 운전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영유아와 어린이 200만여 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모더나가 제출한 임상 시험 결과 등을 심사 중인 보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모더나의 영유아용 백신 사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엔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성인 용량의 4분의 1 분량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해줍니다. 지난달 23일 파이자로부터 영유아용 백신에 대한 자료를 받은 보건부는 파이자 백신은 생후 6개월에서 4세용으로 현재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저소득 국가에 코로나 백신을 기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60만 회분과 모더나 백신 120만 회분이 유효 기간 중 국내와 국외에서 사용자를 찾지 못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최대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PC주 공공서비스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힌 해당 노동조합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주요 안건이라며 노조원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5% 인상 또는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노동관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체 협상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로 단체 협정이 만료된 이 노조엔 주정부 산하 공무원과 행정직원 이외에 소방대원과 교도소 직원, 주류매장 직원 등 모두 3만 3천여 명이 소속해 있습니다.